안녕하세요, 모야입니다. 오래간만에 영상을 찍는데요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오늘 내용은 대출에 관한 내용이에요. 일반적인 대출하고 경매로 받는 거에 대한 대출, 즉 경락자금 대출에 대한 거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오늘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면 끝까지 영상 봐주시고요.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꾹꾹꾹 누르시기 바라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들은 대출 좀 많이 받아보셨나요? 저는 지금 경매로 대출 받아본 건 이번에 낙찰 받을 건 있어서 그 처음으로 한번 받아봤고요. 일반적인 대출은 좀 많이 받아봤어요. 그 아파트를 매매했을 때, 샀을 때 받는 대출을 좀 몇 번 받아봤고, 단독주택을 상가주택이죠. 이거를 할 때도 대출을 받아봤어요. 그래서 일반적인 대출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알고 있고요. 경매 대출도 한번 받아보니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알고 있습니다. 법원에 보면 이렇게 그 대출을 담당하시는 분 있잖아요. 그분한테 들은 얘기로는 내용을 잘 모르고 대출 얼마 나오는지 잘 모르고 받았다가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게 중요하구나. 근데 왜 체크를 잘 안 하지? 계산을 좀 안 해보지?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. 또 대출을 받는 거는 물건을 갖다가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데 아파트가 있고 상가가 있습니다. 둘 다 감정가가 1억이에요. 1억이고 그거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는 60%를 해주고요. 한도가 60%고 상가는 70%를 해줍니다.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있죠. 반공제, 최우선 변제기준에서 반공제를 합니다. 주택 같은 경우도 반공제가 있고 상가도 반공제를 합니다.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 같은 경우는 반공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 반공제를 안 하고 그냥 대출을 다 해주기도 합니다. 즉 60%니까 감정가가 1억이라고 하면 6천만 원까지 해준다는 얘기죠. 일반적으로 상가는 70%니까 7천만 원 해줍니다. 근데 상가는 반공제라는 걸 또 해줘요.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는 또 마이너스 3,400만 원을 또 빼야 됩니다. 즉 7천만 원이라는 돈에서 이 감정가 1억이라는 상가일 경우 7천만 원까지 해주니까 70%니까 거기서 반공제 3,400을 빼니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는 한 3,600만 원 정도가 대출을 가능한 금액이다. 즉 같은 1억이라고 했을 때 감정가 1억이 했을 때 상가 70% 더해주지 않느냐? 하지만 거기는 공제되는 금액이 따로 또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빼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주택보다 대출이 적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근데 경매로 물건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90% 대출된다, 뭐 80% 된다, 90%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. 되긴 돼요. 근데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 한도라는 게 있잖아요. 한도. 그러니까 내가 낙찰받는 금액을 해주는데 낙찰가, 즉 일반적인 매매의 금액하고 낙찰되는 금액 중에 낮은 걸 해주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주택과 상가가 각각 감정가 1억이라고 했을 때 주택을 60% 해준다고 했잖아요. 일반적으로 60%에서 반공제를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택은 또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. 보증보험 이렇게 이용하면 그런 게 있는데 반공제를 안 했을 때 6천만 원까지 있잖아요. 60%니까 60%와 경매로 낙찰받은 금액의 80% 또는 90%에서 제일 낮은 금액을 대출해주게 돼 있어요. 아니 그 이상은 안 해주니까 일반적으로 한도를 넘어가진 않는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 낙찰받으면 그거에 뭐 90% 해준대. 감정가 1억인 아파트를 1억에 낙찰을 받았어요. 9천만 해주냐? 그게 아니고 60%니까 1억에 60%니까 6천만 원이잖아요. 6천만 원 넘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1억에 낙찰 받아도 어차피 60%밖에 못 받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그걸 내가 6천만 원에 받았다. 그러면 6천만 원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거에서 90%, 그거에서 80% 이렇게 해준다는 최대 90% 해준다는 얘기예요. 그러면 6천만 원이 한 5,400, 맞죠? 5,400만 원 정도가 대출 나온다는 얘기죠. 그럼 90% 맞잖아요. 낙찰 받은 거에 6천만 원 받았으니까 1억짜리 아파트를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. 똑같이 상가도 1억짜리 상가인데 70% 가지고니까 7천만 원의 최대 한도인데 거기서 마이너스 또 3,400만 원 빼야 돼요. 상가는 그 반공제라는 걸 또 빼게 돼 있어요. 그 정도 최우선 면제라서 빼게 돼 있어요. 3,600만 원 정도가 한도가 되는데 1억짜리라고 했을 때 가정하는 거예요. 이렇게 되는데 한도가 그러면 3,400인 거잖아요. 근데 내가 그 상가를 7천만 원 낙찰을 받았다. 또는 6천만 원 낙찰 받았다. 그럼 3,400만 원까지만 해주게 돼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받은 거에 반 조금 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그거는 계산한 받은 금액에 따라 달라요. 뭐 1억짜리 상가인데 5천만 원 받았어요. 근데 받는 돈은 얼마라고요? 3,400 이상 안 준다는 거죠. 그럼 60%가 되는 거잖아요.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상가는 70%까지 해준다는 거 일반적인 거에서 70%가 한도고 거기서 반공제라는 걸 또 빼요.
그 뺀 금액이 한도예요. 최대 한도. 그 이상 안 해줘요. 그러니까 경매로 낙찰 받는 거는 그 한도에서 해주는 거니까, 예를 들어서 3,400만 원까지밖에 안 해주는데, 감정가 1억이라는 걸 가정했을 때 3,400만 원까지밖에 안 해주는데, 내가 그 상가를 4천만 원에 낙찰 받았다. 그럼 3,400만 원 해주니까 80%, 90% 받는 거예요.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큰 오차가 없습니다. 뭐 추가적인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 큰 분류에서는 그렇게 됩니다. 이거를 계산 안 하고 낙찰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. 빌라를 보시면 5층짜리 빌라라고 했을 때 1층은 주차장, 2층, 3층, 4층, 5층 이렇게 주거 공간으로 쓰고 있잖아요. 근데 그 빌라를 자세히 보시면 2층은 대부분 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요. 근생. 그래서 그 건축물 대장을 열어보면 사무소, 뭐 한의원, 뭐 학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게 해서 주거 공간을 더 늘리는 거죠. 층수를 넓혀서. 그리고 나서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는, 현황은 주거, 공부상은 상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그걸 만약에 낙찰을 받을 때 그런 걸 자세히 안 보고 받았다 이거예요. 그거 얘기했잖아요. 주택은 감정가의 60%가 최대 한도인데 상가는 70%가 한도인데 거기서 반공제를 또 한다고요.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주택보다 대출 금액이 반도 안 나오는 거예요. 반도 안 나오는 거예요. 낙찰가를 만약에 반으로 받았다. 감정가 1억짜리를 반으로 받았다. 5천만 원이니까 그래도 60% 이상은 나오는 거지만, 60, 70% 나오는 거지만,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빌라 받는 것처럼 똑같이 뭐 문제 없는 빌라 받는 것처럼 뭐 70%, 60% 이상, 70%, 80% 이렇게 낙찰을 받았다. 그럼 대출금이 거의 안 나오는 거죠. 한 30%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 자기들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런 계산 안 하고 했다가 자금력이 안 돼서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있어요. 종종 있어요. 법원에 가보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. 여러 번 보게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만약에 경매로 뭔가를 이렇게 부를 창출하시기 위해서 나도 이렇게 뭐 돈이 별로 없으니까 빌라라도 좀 해볼까 해서 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보실 때 꼭 건축물 대장을 좀 확인을 하세요. 그래서 이게 주택인지, 용도가 주택인지 상가인지, 근생이라고 그러죠. 상가인지를 확인하시고 경매를 입찰하시고 대출금이 이만큼 나온다라는 걸 확인하시고 나서 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. 그렇지 않고 했다가 그냥 피 같은 돈 날라갑니다. 날라가 진짜.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증금이 입찰 보증금이 10%인데 뭐 200만 원이다, 300만 원이다. 뭐 그거 뭐 없어되는 돈이 어디 있어요. 그것도 뭐 월급 따지면 한 달 월급인데 뼈 빠지게 일해야 버는 돈인데 그걸 갖다가 한 번에 날린다는 거는 어이가 없는 거죠. 그거 확인만 잘해서 이건 상가구나. 상가니까 세금도 4.6%를 내야 되고, 그래서 뭐 법무사 비용 해가지고 한 5% 떼죠. 그 정도 나가는구나. 재산세도 좀 많이 나오겠구나. 그리고 매도할 때도 좀 쉽지 않겠구나. 싸게 매도해야 되겠구나. 이런 것도 계산해야 되고, 그리고 이거 자체는 상가니까 대출도 많이 안 나오겠구나. 이런 걸 계산해보고 입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입찰가를 정해야 되고, 그래야 손해가 없고 그래야 실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경매로서 뭔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, 또 큰 돈이 없고 작은 돈으로 좀 이렇게 빌라라도 좀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이걸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래야지만 우리가 피 같은 돈 진짜 날리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. 영상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